네, 안녕하세요. 강카나입니다. 오늘은 더뉴 기아 레이 전기차 모델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이 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이 차의 스펙이나 예상 가격 같은 거를 여러 번 영상으로 통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이 컸던 차량인 만큼 레이 전기차를 오랜 시간 시승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 EV의 외관을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 EV의 외관은 일반 내연기관 레이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14인치 전기차 전용 알로이 휠을 적용하고, 그리고 전면에 충전구가 있는 점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네, 좌측의 모습도 기존 휠을 제외하고서는 내연기관 레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측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라고 해서 실내 공간에 침범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기존 레이와 큰 차이가 없고, 현재 모델은 그 뒷좌석이 6대4 폴딩이 적용되지 않아서 뒷좌석 전체가 접히는 타입이지만 크게 실내 공간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이 EV의 뒷좌석을 살펴보시면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중간에 이렇게 작은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고, 제가 성인 남성 181 정도 키가 되는데 그 정도로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매우 넉넉한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레이 전기차 뒷자리에 앉아 보았는데요. 주먹이 3개 정도 엄청난 광활하게 공간을 가지고 있고, 제가 180 정도 되는데 시트 포지션을 조금 당겨 앉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세팅을 했을 때에도 매우 넉넉한 전기차 특유는 아니죠. 레이 특유의 넉넉한 뒷자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 기존 레이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트레이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 운전석 뒤에 백포켓은 없는 모습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 동반석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배터리가 침범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 바닥 자체가 조금 더 기존 내연기관 레이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고, 바닥판이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허벅지와 뒷시트 사이에 간격이 조금 떠 있는 모습인,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뒷자리에 앉았을 때의 포지션이 기존 내연기관 레이보다는 살짝은 불편한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가 많이 뜨다 보니까 약간 붕 떠가는 느낌이 있는데, 운전석 앞시트 사이에 간격이, 발이 들어가는 간격이 크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앉는다고 해도 그렇게 편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연기관 레이와 똑같고, 슬라이딩 도어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을 살펴보시면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센터페시아 중앙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내연기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기어박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V9과 같은 이런 돌리는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되어 있고, 시동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공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이 오른쪽에는 꽤 큰 크기의 수납 공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 넣으면은 알맞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뉴 레이로 바뀌면서 운전석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탑재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 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차선 중앙 유지는 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약 8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연기관 레이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출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마력 내연기관의 레이 같은 경우에는 72마력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80마력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전기차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토크감, 현재 모델은 20kg kg/m 정도의 1.6 이상의 토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몰아봤을 때 확실히 이 출력면에서 오는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80km까지 주행을 했었을 때도 이거는 뭐 아반떼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더 답답하지 않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차종이고 많이 운전을 해보았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단 변속기가 차량의 매력을 많이 깎아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변속기도 없고 큰 토크감의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훨씬 더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차량을 추월해서 뭐 차선 변경을 할 때 치고 나간다든지 그럴 때 절대로 내연기관 레이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경쾌함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레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력이 붙이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막 혼자서 4단 변속기가 힘들게 킥다운을 하면서 RPM이 세게 오르기도 하고 그런 좀 승차감 면에서 아주 불쾌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 현재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경쾌하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커브길이 많고 조금 오르막과 내리막이 험한 그런 코스인데 일단 경차라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기존 내연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주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레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단하지만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그냥 편안한 국도길을 주행했을 때는 노면의 굴곡 자체는 느껴지지만 경차의 수준에서는 그런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거를 잘 받아주고 있는 편이고 일단은 아래쪽에 크고 무거운 배터리가 자리 잡다 보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약간 불안하고 낭창낭창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딱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래쪽에 단단하게 크고 무거운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내연기관보다 경쾌한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카메라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80km 정도의 속도에서 좀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에도 이 차량의 아래쪽은 금방 따라오는데 위쪽이 천천히 따라오는, 두 박자 정도 늦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다른 유튜버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크게 느낄 수 있었고 옆 차선으로 크게 핸들을 꺾었을 때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고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4인치 작은 타이어가 장착되기도 했고 내연기관과 똑같이 높은 차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데서 오는 급격한 고속주행이나 차선 변경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과 노면이 이어지는 그런 큰 굴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굴곡에 한해서는 크게 출렁대지도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두 바퀴 다 고르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차가 진짜 경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노면이 밸런스가 깨지는, 좌우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휘청하고 차체를 약간 제어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재 지금 와인딩 코스를 좀 가볍게 달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출력이 너무 잘 받쳐주다 보니까 정말 카트를 운전하는 것처럼 재밌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덕길을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연기관 레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쾌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이런 이 차가 느려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시내 주행만 했었을 때는 특히 60km까지의 그런 펀치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재밌는 주행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도 40km 정도에서 이런 큰 헤어핀 코너를 돌았을 때도 생각보다는 일단은 배터리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지는 않지만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내연기관보다 조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덕분에 그렇게 이게 레이가 흔히 뭐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 같다, 크게 유턴하다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아봤을 때는 내연기관 레이보다도 롤이 훨씬 더 적어서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스펜션이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무거워진 차체만큼 조금 이제 롤을 제한해 놓은 그런 모습,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 정말 이 언덕길을 이렇게 레이가 경쾌하게 오를 수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시내 구간이나 저속 상황에서는 정말 이 차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어 폭이 조금 얇고 지금도 노면에 낙엽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이 크게 코너링을 할 때는 살짝 옆으로 언더스티어가 나는,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차량의 특성이기도 하고, 경차로 이렇게 누가 와인딩을 타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이 드나 전해주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주행을 해봤지만, 여유롭게 지금 뭐 풍경을 즐기면서 이런 와인딩 로드를 올라갈 때는 이것처럼 특히 레이가 원래 이제 시야가 정말 좋잖아요. 이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재밌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야가 정말 좋아요. 이 A필러도 이제 A필러에도 쪽창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시야를 확인해 가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어쨌든 정말 편안하고 재밌는 차량 같습니다. 현재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물론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날이지만 레이의 차체 형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엄청난 풍절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다 타고 왔는데 사실 전기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조금 큰 풍절음이 나고 있고, 특히 A필러에서 이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물론 바람이 조금 심한 날이긴 합니다만 차량의 전반적인 풍절음이 조금 크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원래 내연기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엔진음이 크게 들리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 이런 풍절음이 조금은 묻혔던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음이 전혀 없고 모터 소리만 간간히 나는 정도인데, 이런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바람 저항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풍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대형차들이 확 지나가면은 차가 덜컹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중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횡풍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격한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경차보다는 한 단계 위에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노면의 굴곡이 컸는데 기존의 경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크게 충격이 막 하고 때릴 정도의 그런 큰 범트였는데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이 이번 레이 전기차에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더 부각돼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느낌도 1세대 전기차들의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과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브레이크 감각도 좋고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컨카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속주행이 많지 않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시내용으로 전기차를 어떤 차를 사지 고민을 하실 경우에는 이번 레이가 정말 가성비도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시승을 하기에 앞서서 충전을 조금 80%까지 하고 온 상황이었는데 충전 속도가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날씨가 영상 8도 정도로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전기차로 주행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현대 EGMP 플랫폼의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많이 아쉬운 게 이번 레이 그러니까 레이의 단점이라고 보기 물론 단점이지만 이 차에서 크게 부각되는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 차를 주행하실 분들은 집밥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일 저녁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내 출퇴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충전 속도가 많이 아쉽지는 않겠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가 장거리를 갑자기 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전기차에서 크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했을 때 약 40분 정도, 물론 지금 날씨나 충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차 자체가 충전 속도나 용량 자체가 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저도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레이 전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이 레이 전기차가 최적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출퇴근 거리라든지 사용 환경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만족스러운 전기차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레이 전기차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강카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